안녕하십니까. 한국우치연합 우치보급위원 민경옥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우표 수집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우띠연합 우디보급부입니다. 우표 수집의 일반에 대한 이야기로 기초적인 입문으로 첫 강좌입니다. 우표 탄생 이전에는 봉수대나 비둘기에 의한 전서구, 사람이나 말에 의한 파발 등 여러 의사 전달이 있었으며 봉수대의 흔적은 경향 각지의 요소에 특히 외부의 침략에 대비하여 해안가 등에 설치되었으며 서울에 모이는 곳은 목멱산인 남산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춘향전에 보면 춘향의 옥중 편지를 방자가 한양으로 배달하다가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오는 이도령에 보여주는 내용이 있고 서부영화에 보면 우편 마차의 모습이 있듯이 서양 유럽에서는 말 등 동물의 도움을 받아 사람이 배달하였으며 거리에 따라 무게에 따라 또 후불의 지급 방법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비용도 건바이건으로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1840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근대식 우정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밀리터 봉투로 우정제도가 만들어지기 5일 전의 자료로 1840년 5월 1일자 소인입니다. 1840년 처음으로 근대식 우표 제도가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우표로 검은색으로 당시의 화폐 단위인 1페니에 해당하여 페니블랙이라는 애칭이며 이 페니의 요금의 복수를 의미하는 펜스를 붙였으며 색깔이 푸른색이므로 펜스블루라는 애칭이 있는 우표입니다. 근대식 우정제도를 만든 사람은 영국의 로랜드 힐 경으로 경은 경칭입니다. 당시의 영국의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모습이 그려진 메달을 참고로 도안하였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우정제도가 언제 만들어졌으며 우표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국사 시간에 갑신정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갑신정변이 우정제도와 우표가 연관이 있답니다. 간지로 갑신년인 1884년 11월 18일 대한민국에서 근대식 우정제도가 탄생하면서 처음으로 우표가 발행됩니다. 특히 1일, 10일, 15일, 20일 하는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 18일일까요? 그때는 음력을 쓰던 시기라서 1884년 11월 18일이 음력으로 10월 1일이랍니다. 당시 경성인 서울과 제물포인 인천 사이의 우정 업무를 시작하면서 당시 화폐 단위인 5문, 10문, 20문, 50문, 100문의 5종류를 만들기로 했으나 우체국의 개국일까지 5문, 10문 2가지의 우표만 도착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3종류는 다음 해에 도착하여 우표가 아닌 기념품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우표와 우정제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 국무총리급인 영의정의 아들인 홍영식이며 금석이라는 호를 사용하였으며 당시의 경성 우체국에 해당하는 건물이 우정총국이며 1884년 12월 4일 있었던 우정총국 개국기념연회에서 일으킨 쿠데타가 갑신정변입니다. 3일 천하라고 표현하듯이 12월 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좋은 제도임에도 역적이 만든 제도라는 것 때문에 18일 만에 없어지고 그 후 10년 동안 근대식 우정제도는 없다가 1895년 우정제도가 부활하면서 태극우표가 발행됩니다. 약 10년 후 일본의 야욕으로 한일합방 5년 전인 1905년 우체국의 위탁운영이라는 미명하에 전보를 포함하는 우편 통신권을 먼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의 우정 역사는 새로 시작됩니다. 우표란 무엇일까요? 또 우표 수집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과거 근대식 우정제도 이전에는 받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후불에서 보내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선불로 바뀌면서 선납이 증표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표입니다. 우디란 우표 수집의 줄임말로 우표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을 취미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표는 크게 일반 우표와 특수 우표로 나누는데
일반 우표는 보통 우표라고 했던 것으로 주로 통상의 우편물 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였습니다. 특수 우표는 국가적인 중요 행사나 기념할 만한 일에 발행하는 기념우표, 몇 년간 또는 년간 몇 번, 동일한 주제나 소재로 발행하는 시리즈 우표, 나라의 정책의 방향이나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위한 주제를 홍보하는 특별 우표도 있습니다. 몇 년간 또는 1년에 몇 번 동일한 주제나 소재로 발행하는 시리즈 우표, 해마다 발행하는 연하 우표도 있으며 외국으로 가는 우편물에 붙였던 항공 우표도 있습니다. 우표만 있을까요? 엽서도 있지요. 통상적인 엽서, 가령 생일 잔치 초대를 하는 경우, 알리고 참석을 묻는 엽서에 참석의 유무를 답하는 엽서를 붙여서 보내는 왕복 엽서, 일반적으로 내용이 공개되는 엽서지만, 봉서처럼 봉하여 내용물을 가릴 수 있는 봉함 엽서도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의 우주인처럼 기념엽서도 있답니다. 물론 이소연이 우리나라 기술로 우주에 갔다면 당연히 기념 우표가 발행되었을 것이지만 또 애경사 등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는 엽서도 있습니다. 소포를 보내면서 전할 내용을 적어서 같이 보냈던 소포 엽서는 소포에 묵을 수 있는 가는 철사가 붙여 있었으며 먼 거리에 있는 상대방에게 우편 요금 등 소소한 비용을 큰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는 국제 반신권이 있으며 구매 후 편지에 넣어서 보내면 상대편 우체국에서 사용 가능한 우표로 교환해 줍니다. 계기 인형이라 불리는 미터 스탬프, 국제 간의 우편물에 우표 붙이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준 항공 서간도 있으며 우표 수집의 대상입니다. 우표의 발행 과정은 어떨까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념우표는 우표 발행 전년도에 열리는 전문가 그룹인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면 시작되고 우정사업본부 우표과 디자인실에서 디자인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료도 수집하고 외부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고구려 우표의 고구려 영토 모양의 천공이나 향기 우표, 미세 문자 등 신기술을 적용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스케치, 채색 등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생물학자, 역사가 등 외부 전문가 그룹의 자문도 구하면서 디자인을 완성해 가면서 수정, 보완 작업을 계속하면서 완성합니다. 관리자의 심의를 거친 후 다시 수정, 보완 후 디자인이 결정되면 인쇄 관계자와 협의 후 최종 원고가 확정되고 인쇄 과정의 교정 후 우표가 인쇄된 후 조달본부에 납품되면 우체국으로 배부가 되어 발행일에 우체국 창구에서 빛을 봅니다. 디자이너가 우표를 구상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자료인 원화나 원도를 포함하여 모든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 전부 수집과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화하여 그런 것들이 적습니다. 우표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표가 발행되는 날 우체국에서 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집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에 붙은 우표를 모으는 방법, 우표상이나 인터넷 장터에서 구매하거나 동호인끼리 교환하거나 우체국 통신 판매를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표 수집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지요. 미사용 우표는 일반 우표, 기념 우표, 연하 우표, 시리즈 우표, 특별 우표를 미사용 상태로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표의 존재 이유인 편지에 붙어서 도장이 찍혀 배달이 완료된 우표도 수집 대상이고 소형 시트도 수집 대상입니다. 통신 날짜 도장이라고 하는 도장도 수집 대상입니다. 미사용 우표는 창구 전지 또는 전지라고 하는 풀 시트가 있으며 일반 우표에는 여러 가지의 수집하는 세부 사항에 따라 편지 부분의 여러 이름과 인쇄 과정의 내용이 연구 대상입니다. 오른쪽 위에 제1 코너, 왼쪽 위에 제2 코너, 왼쪽 아래에 제3 코너, 오른쪽 아래인 제4 코너. 우표의 이름, 영문, 발행처, 명판부에 있는 인쇄처, 그림 부분인 인면,
판매 가격인 액면, 인쇄 과정에서 색도 인쇄 오류를 감지하는 레지스터 마크, 사용한 색도를 알 수 있는 색도표, 전지번호, A, B판을 구분하는 전지 위치, 한 장을 단편, 두 장이 붙으면 페어, 석 장이 붙으면 스트립, 밭전자 모양의 네 장을 블럭이라 하며, 특히 인쇄처가 있는 블럭을 명판이라 합니다. 우표의 존재 목적인 편지 봉투에 붙여서 배달된 후 봉투에 붙어 있는 상태로 모으는 것으로 실체 봉피라고 하며 엔타이어와 커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표 발행 첫날에 보내진 초일 봉투라고 합니다. 지금을 인쇄 기술의 발달로 덜 발견되지만 인쇄 과정에 접힌 인쇄, 천공 밀림, 무공이라고 하는 천공 빠짐, 인쇄 밀림, 색도 빠짐 등 버라이어티와 인면인 그림의 내용이 부적합한 에러가 있으며 통상 에러라 하면 버라이어티를 포함합니다. 세계의 진귀한 우표를 알아볼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항공 우표를 발행하면서 비행기를 거꾸로 인쇄한 거티스제니 선교사 우편, 1902년 프랑스에서 발견된 1847년 모리셔스 발행 우표 봉피 등등 TV쇼 진품 명품에 나오면 히트 칠 진귀한 우표들이 많습니다. 1851년 영국령 가이아나에서 총독의 부인이 생일 파티 초대장을 보내기로 했는데 우표는 모자라고 본국인 영국으로부터 우표 보급이 늦어서 우체국장이 임시로 만든 우표로 처음에는 사각형이었는데 한 귀퉁이가 잘려 나머지 세 귀퉁이를 잘라 팔각형이 되어 버린 것으로 제일 비싸다고 회자되지만 경매나 기록은 깨지기 마련이니 언제 기록은 바뀔지 모릅니다. 또 나라별 최초의 우표나 삼각형, 지도 등 형태의 우표도 있답니다. 모은 우표는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모으는 대로 스톡북이라고 하는 우표책에 보관하면서 가첩에 첨부하면서 상태나 이벤트가 있는 것으로 선별하여 사진이 있는 정식 우표 앨범에 보관하거나 작품에 첨부하여 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합니다. 가첩이든 앨범 대지에 붙이는 방법은 사각형, 오각형, 마름모, 삼각형, 장구형 여러 방법이 있지만 작은 것보다는 봉피 등 큰 것을 아래에 두어 안정적인 모습이 좋습니다. 발행 날짜 순이나 액면의 순서로 배열하기도 합니다. 가첩이나 앨범 대지에 붙일 때는 우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운트라는 비닐 종이에 쌉니다. 우표의 크기보다 2배 내지는 2배 반 정도의 마운트에 우표가 닫히지 않을 만큼 우표보다 조금 크게 사귀퉁이를 자른 후 우표를 뒤집어 놓고 우를 접고 하를 접어 우표를 보호합니다. 방석지라는 색깔이 있는 종이에 붙여서 대지에 붙입니다. 우표를 수집하다 보면 우표 카탈로그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표 번호, 발행일, 천공, 디자인, 인면, 액면, 가격 등 버리이어티와 에러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표 전시회의 피프 심사 규정에 따르며 무조건 비싼, 오래된 우표가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니랍니다. 지식과 연구, 중요성, 상태와 희귀성, 표현, 처리 등 여러 세부 규정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우디의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전통 우디와 테마틱으로 분류하는데 전통 우디는 세계의 모든 나라의 우표를 대상으로 하여 우표의 인쇄공학적인 제조 과정의 연구와 분야와 우편통신에서의 역할인 사용 실태를 분류 연구하는 것이 전통 우디입니다. 인쇄공학적인 면에서는 얇은 발, 두터운 발, 우정마크, 지그재그, 물결무늬 등 투문을 포함하고 국산, 수입산 그리비아 원지 등 용지, 국호의 변천, 쇠색, 디자인의 변경 등이 연구 대상입니다. 인쇄 방식으로는 도장의 방법과 유사한 볼록판 인쇄, 기름에 서로 썩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평판 인쇄 방법이 있습니다. 우표 인쇄의 난이도가 높고 위조 방지의 역할을 하는 요판 인쇄라고 하는 오목판 인쇄, 사진 인쇄 방식인 그라비아 인쇄, 여러 인쇄 방식을 섞는 방법으로 우표의 퀄리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표와 우표를 편하게 떼어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가위로 잘랐다고 합니다. 차츰 발전하여 천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뚫기도 했으며 짧은 선을 넣는 선공도 있었습니다. 고구려 국토 모양을 본뜬 천공도 있으며 물방울 모양의 천공도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발행되면서 도안의 내용은 변화가 없으나 인쇄된 색이 다른 우표도 존재합니다. 주로 고액면의 우표나 일반 우표에서 화학약품으로 우표를 지우고 인쇄한 위조 우표가 몇 번 발견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본에는 순간부터 배달 완료까지 기록하는 등기로 일반 등기, 준등기, 이길 특급, 당일 특급이 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일반 등기가 수취인 부재시 우편함에 넣고 배달 완료하는 선택 등기도 새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한 장의 우표가 요금의 인상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여러 경우에 쓰인 경우입니다. 우표만이 아니라 우표에 찍힌 통신날짜 도장 또한 연구의 대상입니다. 전지 우표의 테두리인 변지에 적인 문고와 판번호, 색도 등 우표에 대한 자료와 통신날짜 도장이 보이시지요. 우표의 인쇄 과정에서 테스트해보는 시쇄로 교정용 시쇄, 에세이, 프루브 과정을 거쳐 우표가 발행되며 그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부산물이 연구 대상입니다. 시쇄 즉 프루브는 색도를 조금 달리하여 여러 가지를 인쇄 후 결제권의 결제를 얻는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결정됩니다. 버라이어티는 인쇄 과정에서 천공이 덜 찍히거니 특정한 색이 누락되거나 하기도 하며 종이인 인쇄 용지가 접혀서 인쇄되기도 합니다. 인쇄 과정의 실수인 버라이어티와 내용의 불일치인 에러가 있으며 에러에는 버라이어티를 포함합니다. 우표는 원통처럼 생긴 통에 전지를 기준으로 2장 또는 그 이상이 한 번에 인쇄됩니다. A, B판 또는 좌, 우판 상, 하판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190원씩이 보통 우표 작품을 소개를 합니다. 지금은 일반 우표라 합니다. A4 용지 한 장 정도의 크기를 리프라 하는데 첫 리프는 플랜이고 10원짜리 보조 우표를 사용한 봉투입니다. 10원 태극기 우표의 A, B판을 설명하는군요. 또 다른 우뒤 작품으로 6.25 전쟁 기간 동안 일반 우표의 전시 첨쇄 우표에 관한 작품입니다. 첫 리프는 플랜과 그 대상이 되는 기본 우표입니다. 전시 첨쇄의 우표 작품의 내용입니다. 이제 테마틱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프랑스 회화, 자연보호, 올림픽의 역사, 공룡, 파충류, 전염병처럼 전공이나 직업처럼 관심 있는 테마인 주제를 우표를 통하여 연구하는 분야가 테마틱입니다. 전통이든 테마틱이든 제목 밑에 장, 절, 항, 목의 순서로 배열 전개합니다. 리프의 표제 밑에 설명문이 들어가고 우표를 제시하고 우표 바로 아래에 그 우표에 대한 테마의 기술이 들어가며 일부 우뒤적 기술은 우측에 가능합니다. 서브젝트는 작품화하기 전 단계로 기술에 놓은 부분이 길며 설명문에 올라가지 않으면 한 줄 이상의 기술은 지양합니다. 보이스카웃과 창시자인 영국의 퇴역 군인이었던 전직 중장 로버트 스티븐슨 스미스 베이든 포우엘이 대령이던 시절에 쓴 정찰법에 관한 군인용 서적이 군용에서 학교에 교육교재로 사용되면서 보이스카웃의 시작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서브젝트 보세요. 자동차에 대한 서브젝트로 주로 소방자동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연보호에 대한 내용 중에 제주도에 대한 내용과 산림 주로 나무에 대하여 전개하고 있군요. 환경을 살리는 그린에너지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 가상합니다.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7종류의 통신날짜 도장의 한 종류인 명승고적, 문화재, 경승지, 특산물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도안을 삽입한 특수일부인이 관광날짜 도장입니다. 관광우편날짜 도장, 관광특수통신일부인, 관광인, 관광일부인 등으로 불리며 사용목적, 사용관서, 사용범위, 폐지사유,
사용 시기, 관광인의 변천이 연구 대상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31년 조선 총독부고시로 일본에서는 7월, 한국에서는 10월부터 사용되었으며 일본식 표현인 풍경인이라 했으며 1940년 11월 15일 사용 중지될 때까지 116종이 사용된 걸로 추정되며 1954년 대천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특수통신일부인을 발행했으며 1958년 관광특수통신일부인이라는 용어 사용되었으며 지금까지 여러 종류가 사용됩니다. 우편사적으로 보면 통신날짜 도장의 한 종류로 실체 자료의 부족과 기존의 우디 관념의 한계로 기존 작품 제작의 어려움과 수집 인구의 증가로 제도권에 흡수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나 국제전에서 자리가 없는 면이 아직은 아쉽다. 관광날짜 도장의 수집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주문, 교환이나 다른 우디 자료처럼 옥션이나 우표상 등 인터넷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우편사, 열린 우디, 특히 테마틱에는 아주 좋은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삼천리 금수강산의 모습과 정리품송의 모습이 보이지요. 우리나라의 신토부리 수산물로 영덕대게, 가평의 잣, 우디에 관하여 보도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테마틱으로 전개한 한틀 작품으로 세계를 한눈에 라는 작품입니다.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도에 대하여 제작 과정, 원리에 대한 내용을 16리프 한 틀에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표 수집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알람, 좋아요는 기본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알찬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